자, 오늘은요 여러분께 제가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배웠던 개념이죠. 그리고 이 함수를 막 듣기만 해도 막 경기를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 함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 함수고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서도 계속 배워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수라는 이야기는 일단 대응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대응된다 이런 단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쓰는 단어죠. 어렵지 않은 이야기인데 뭐 예를 들어 뭐 햄버거 가게를 갔어요.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키오스크에서 제가 불고기 버거를 탁 누르면 불고기 버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치즈버거를 누르면 치즈버거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게 하나의 대응이죠. 뭐 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공부에다가 시간을 딱 투자를 했어. 그러면은 뭐 공부에 대한 성적이 나온다. 시험에 성적이 나온다. 이런 것도 하나의 대응이라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부모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 용돈이 나온다. 이런 것도 뭐 하나의 대응이라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 투입과 산출, 원인과 결과 이런 관계를 우리가 대응이라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함수라고 하는 것도 이 원인과 결과, 우리 인간들이 생활하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정말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함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함수라는 건 이렇습니다. 이 대응 관계 중에서 특별한 상황을 만족시키는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기로 해요. 자, 대응은 당연히 두 개의 집합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집합이 필요한데 우리가 편의상 이 왼쪽에 있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를 거고, 이것들의 원소들이 존재하겠죠. 이때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응을 함수라고 부르냐면 이 집합 X의 모든 원소들이 하나씩만 이렇게 대응될 때 이걸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규칙입니다. 모든 대응이 함수인 건 아니고요. 대응 중에서 정역의 모든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될 때 이걸 우리가 공역이라 부를 건데, 공역의 원소랑 하나씩 대응되면 그것을 함수라고 부르기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한 규칙은 그런 건데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뭐 햄버거라든지 뭐 부모님 어깨 주물러 드리면 용돈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생활 예시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수학적 상황은 당연히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봐야겠죠. 자, 함수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집합 두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편의상 이쪽에 있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고요.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있는 집합은 공역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코도메인 이렇게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하지만 정역의 모든 원소가 하나씩 대응될 때 이걸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4로 가고 4는 3으로 간다. 이거는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수가 아닌 대응은 뭐냐면 이런 건 함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1이 1로 가고 1이 2로 가고 2는 3으로 갔다. 이걸로 딱 끝나버렸어. 그러면은 이러한 대응은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 왜냐면은 정역의 원소 중에 3과 4는 대응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1은 또 두 번이나 대응됐기 때문에 이런 건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함수라는 정의에 맞는 대응만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옆에다가 이 좌표 평면을 미리 그려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함수 공부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말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죠.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개념이 약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좀 다릅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됐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대응 관계를 순서쌍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1,1 왼쪽이 x좌표, 오른쪽이 y좌표죠.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4,2라는 이런 순서쌍들, 얘네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 위에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여기다 표현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함수의 그래프 그러면은 이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다가 그린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대응 관계를 여기다 찍어 보면요.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잖아요. 그래서 1,1은 여기다가 점을 찍는 거고 2,4는 여기다 찍는 거죠. 3,5는 여기다 찍는 거고요. 4,2는 여기다 찍는 거겠죠.
자, 뭐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고 중학교 1학년 때도 하는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이 대응관계 그리고 이 대응관계와 그래프를 연관을 못 짓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처음에 한 5분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정의역과 치역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만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왼쪽에다가 이 대응관계를 표시했을 때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제가 함수를 또 이런 걸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1,2에 찍어주시고 2,3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3,2, 4,2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대응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실력이 생겨야 되는 거야.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대응관계를 떠올릴 줄 알아야 되고 대응관계를 보면서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함수가 아닌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정의역과 공역이라고 했는데요. 함수가 아닌 거는 이런 게 함수가 아니에요. 1이 1로 가고 2는 2로 갔는데 3이 갑자기 2개로 가버렸다. 이런 거 함수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 여기다 그려보면요. 1,1에 찍어주시고 2,2에 찍어주시고 3,3, 3,4 이런 식으로 찍혀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함수가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대응관계가 없더라도 이 그림만 딱 보고도 이상한데 왜냐하면 정의역의 원소 x 3에 대해서 함수값이 2개가 대응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이따가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서 깊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함수가 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정의역과 공역, 치역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두 개의 집합이 필요하다 그랬죠? 얘를 정의역이라 부르는 거고 얘를 공역이라 부르는 거고요. 치역은 뭐냐면은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이렇게 하나씩 대응이 됐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대응이 됐을 때 이 공역의 원소 중에 대응된 애들, 그러니까 선택된 애들, 얘네들만 따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치역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개념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하나하나의 녀석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의 함수값들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함수라고 한다면은 x에서 y로 가는데 이 함수의 이름을 주거든요. 보통 f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야. f 땡땡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1이 2로 가고 있잖아요. 저런 상황을 우리가 1,2 이렇게 순서상으로 쓸 수도 있지만 또는 함수 f에 대하여 x값이 1일 때 그의 함수값 y값은 2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다 뭐 아주 낯선 표현은 아니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아주 정확한 개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은근슬쩍 썼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3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f2는 3이다. 그 다음에 3도 4로 가고 4도 4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F3도 4가 되고 F4도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함수값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쌤이 좀 힘을 줘서 이번 강의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딱 이거 하나거든요. 사실 이런 개념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정의역과 치역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연습만 한 3번만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요 대응관계는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그냥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고 이 대응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정의역은 뭐가 될까요?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x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축이 x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이 그래프의 왼쪽 끝에 있는 값과 오른쪽 끝에 해당하는 값, 이게 바로 정의역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하얀색 그래프는 정의역의 범위가 1부터 3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치역은 뭘까라고 했을 때 치역은 이 함수값들의 모임이라고 했고요. 함수값들이라고 하는 거는 y값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함수값과
제일 위에 있는 함수값의 그 범위를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치역은 y값 1부터 3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완전 극초보기 때문에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거지 막 그래프가 중간에 끊어져 있거나 막 그런 건 나중에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지금 아주 단순한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한번 또 해보죠.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서 아, 저 그래프는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구나라는 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정의역은 뭐냐? 이 그래프의 왼쪽 제일 끝에 있는 값 1이죠.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값 4예요. 그러니까 x값들은 1부터 4까지 대응되고 있어요. 정의역은 1부터 4까지. 자, 그 다음 치역이라는 거는 위아래로 봤을 때 함수값, 얘가 이제 함수값이죠. 제일 작은 값 1이고요. 함수값 제일 큰 게 4죠. 그래서 1부터 y값 4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프를 좀 더 복잡하게 그려볼까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요. 뭐 이차함수 느낌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도 우리가 말해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그래프를 딱 보고 아, 정의역은 뭐고 치역은 뭐야? 말을 할 수 있는데 정의역은 x값 1부터 대응되고 있고 4까지 대응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역은 1부터 4까지. 그 다음 치역이라는 거는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그 사이의 범위를 말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건 얘죠. 제일 아래에 있는 값 2죠. 그 다음에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값은요. 여기 위에 있죠. 위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이게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거고 5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치역은 2부터 5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첫 파트에서 문제집 풀다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정의역과 치역 관련한 문제 은근히 어려운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못 푸는 이유가 이런 연습을 초보 때 많이 해봐야 되는데 안 해봤기 때문이고요. 여러분은 이번 강의를 보고 나서는 앞으로 그래프를 딱 보면 항상 정의역과 치역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정의역은 그래프의 좌우 범위를 보면 되는 거고요. 치역은 그래프의 상하 범위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의역, 공역, 치역까지 말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함수가 같다는 건 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함수 f와 함수 g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함수가 같다라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정의역과 공역에 대하여 대응 관계가 일치하면 그때 우리는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정의역이 0과 1이고 공역이 0과 1과 2인 두 함수 fg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제가 f라는 함수는 fx라는 함수는 식의 규칙을 x라고 줘볼 거고요. gx라는 함수는 식의 규칙을 x제곱이라고 줘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식의 규칙이라는 건 대응의 규칙이라 좀 더 정확하겠네요. 이 대응의 규칙,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 중에 어떤 아이한테 갈 거니 라고 하는 그 어떤 규칙을 알려주는 그런 식이 되겠죠. 함수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f와 g를 보시면은 자, 우리 정의역과 공역은 서로 같게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x, y. 그 다음에 gx도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요. 자, 이 두 함수는 서로 식은 달라 보이지만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답니다. 왜 그렇냐면 대응 관계를 볼게요. x에서 y로 f라는 규칙을 타고 가보면 0이라는 거는 x에게, 그러니까 x는 x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고요. 1도 1한테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때 gx란 함수는 x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x를 x제곱으로 보내세요 이런 뜻인데 그럼 0은 어디로 가겠어요? 0제곱 0한테 가는 거고 우리는 이게 g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1이라는 녀석은 1제곱 역시 1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둘의 대응 관계가 완벽히 일치하니까 이때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식이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식은 다르더라도 이 정의역과 공역의 서로 대응 관계만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 판단하는 방법까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정역과 치역을 열심히 한번 확인도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그래프를 딱 만났을 때 그래프를 보면서 대응관계를 떠올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중에 함수가 아닌 그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어떤 녀석일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규칙이 정역의 모든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역이나 리을 같은 거는 함수가 맞습니다. 기역은 x 하나당 y 하나씩 대응이 되고요. 리을이 뭔가 느낌이 약간 이상하지만 이거 대응관계 생각해보면 x하고 y에 대해서 제가 이 함수값 중에 하나를 여기를 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정역의 모든 원소들이 함수값이 다 별로 가는 것, 똑같은 값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0부터 뭐 아주 많은 숫자들이 있겠죠. 뭐 5까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이 별로 가고 있는 이런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음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리을도 하나의 함수라고 볼 수 있다. 정역의 모든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으니 함수 맞는 거죠. 한 녀석한테 가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근데 니은과 디귿 같은 거는 함수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x를 딱 생각해 봤을 때 이 x에 대응되는 함수값 생각해 보면 여기도 대응되고 있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대응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어떤 상황이에요? x의 어떤 특정한 원소에 대해서 제가 이거 x값을 세모라고 한다면 이 세모가 어떤 양의 값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 음의 값으로 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로 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어떤 특정한 x값에 대해서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요, 뭐 요런 x값에서는 아예 함수값이 없잖아요. 그럼 대응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함수가 정역이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는 이 디귿도 함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봐.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어봐서 만약에 그래프하고 두 점에서 만나거나 혹은 만나지 않는 모습, 예를 들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만나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함수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역이나 리을처럼 내가 아무리 x축과 수직인 또는 y축과 평행인 이런 직선을 어떻게 그려봐도 한 점에서만 예쁘게 딱딱 만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또 수직 테스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수의 기본 개념이랑 함수가 뭔지, 정의역, 치역이 뭔지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정말 기초 중에 기초를 한 거고요.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천천히 좀 정리하시면서 또 그 다음 강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